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1월 8일 미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 주청사입니다. 청사 옥상에서 트럼프 지지자 한 사람이 성조기를 흔들며 미 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청사 광장 앞에 모인 이들이 국가를 따라 부르면서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일방적인 승리 주장을 반박하는 Stop the Steal, 도둑질을 그만두라는 팻말을 든 이도 보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확립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한 성벽 위에서도 의연히 나부끼는 성조기, 붉게 타오르며 장렬하는 포화, 치열한 폭탄 속에서도 우리의 성조기가 우뚝 서 있음을 보았다는 미 국가의 가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국기를 태우며 나라를 부정하는 바이든 편 시위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재검표를 결정한 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든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선거는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군중들이 트럼프가 진정한 승자라면서 캐러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도 군중들이 미 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CNN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쓰레기라고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주류 매체와 소셜미디어의 전횡에 항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국의 공화정이 무너진다면서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연방법원에 가지고 갈 것이라면서 서로 사기를 복돋아주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를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라는 시위는 네바다 라스베가스 클락 카운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사막의 모래 바람을 맞아가며 성조기와 트럼프 지지 기치를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시위를 조직한 커트니 홀랜드라는 주민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지 못했으며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본 원칙이며 민주당 지지자들도 표가 도난당했을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벌어진 Stop the Steal 집회는 선거 유세 당시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야말로 인종주의자로 이들을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는 팻말을 든 이들이 많습니다. LA와 캘리포니아 등 이른바 골든코스트 지역은 언젠가부터 주거 환경이 팍팍한 곳으로 변한 곳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빈곤층 주민과 노숙자가 늘어났고 푸드스탬프 등 알량한 무료 복지로 근근히 살아가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입니다. 헬멧과 방탄조끼 차림에 소총으로 무장한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2조의 정신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 애리조나입니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총기 소지는 폭정에 맞서는 개인과 국민의 기본권이며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의 독립을 지탱하는 권리였습니다. 민주당에 의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그들의 정부가 들어서면 포갑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유권자들의 절박한 위기감에 따른 겁니다. 11월 5일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은 부정선거로 인한 위기가 조지 워싱턴의 성탄절 밤이나 링컨의 게티스버그와 비슷한 생존의 갈림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1776년 7월 독립선언서 발표 후 대륙군을 조직해 영국군과 싸웠지만 연전 연패했습니다. 11월이 되자 많은 이들이 패전했다고 여겼고 영국은 모든 북미 사람들에게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당시 조지 워싱턴은 고립된 상태였고 반란 세력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사나이의 영혼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토머스 페인의 명구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 눈보라를 뚫고 군대를 이끌고 트렌튼과 프린스턴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두 차례의 승리로 미국민들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도 1862년 남북전쟁에서 전투해지고 남부는 유럽의 승인을 받게 돼 미 연방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지만 1863년 게티스버그의 승리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스윙 스테이트에 거액의 자금을 쏟아부었으며 심지어는 법관에게 용돈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10월 19일 펜실베이니아 중부법원의 소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펜실베이니아주 과학기술시민센터에 $10,000를 제공했고 800개 이상의 신규 투표소를 개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돈에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법관을 매수하는 자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캔사스주 전 검찰총장 필 클라인은 펜실베이니아 법원의 문제 제기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저커버그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저커버그는 스윙 스테이트에 여러 좌파 단체에 돈을 뿌려 선거를 좌지우지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한 폐렴을 이용한 정치단체 활동도 엮여 있다는 겁니다. 저커버그는 9월 말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기술시민센터 여러 곳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원 목적은 사실 11월 대선에 필요한 인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커버그는 10월 자신과 부인이 과학기술시민센터에 1억 달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투표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필 클라인 전 캔사스주 검찰총장은 올해 저커버그가 선거 관련 기관에 퍼부은 돈이 연방정부와 맞먹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선언하고 주류 매체들이 그를 옹호한 상황을 풍자한 사파입니다. NBC, CBS, ABC 등 3대 메인 방송사와 트럼프의 가장 악의적인 CNN, 그리고 막판에 트럼프의 우호적이었던 폭스뉴스가 말을 갈아탔습니다. 1945년 2월 23일 미 해병대가 5,000명의 전우를 잃어가며 일본 이오지마를 점령해 수리비치 산에 성조기를 꼽는 역사적인 사진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런데 주류 매체들이 방송해줬다고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보여주기 쇼일 뿐입니다. 과거에도 매체들이 섣불리 당선자를 발표했다가 뒤바뀌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었을 때 앨 고어가 승리했다고 했다가 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변절한 폭스뉴스로 인해 정론 매체로 떠오르는 채널이 뉴스맥스입니다. 이 채널의 그렉 켈리는 주류 매체를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뉴스를 듣다 보면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류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힐러리를 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 트럼프가 반역죄를 저질렀으며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헌터 바이든 스캔들을 축소 보도하면서 조 바이든이 치매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나치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악의에 찬 흑색 선전까지 했고 트럼프가 14%포인트 차로 질 거라는 저주를 늘어놨습니다. 선거가 치러진 뒤 부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결같이 팩트체크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류 방송사들은 일제히 앵무새처럼 선거 사기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맥스는 모든 합법적인 표가 계산돼야 하며 혼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언론 매체가 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본분이 아니라면서 조 바이든을 당선자로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인 중화권 채널 에포크 타임즈도 모든 논란이 종식될 경우에만 당선자 보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공은 시진핑부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화통신도 바이든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만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시간으로 8일 인민일보는 기괴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선거에 대승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공유하면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는 아이콘과 함께 하하라는 두 글자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도 바이든이 최종적으로는 낙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며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니냐. 헌터 바이든이 중공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 바이든이 이기는 게 중공 유학생들이 살 길인데 당국이 버리는 말 취급하는 게 아니냐. 설마 진정한 승자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시 미국 대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전락한 힐러리와 바이든. 바이든이 가야 할 곳은 백악관이 아니라 교도소일 겁니다. 먼저 대단히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죠. 이번 대선 관련 소송을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미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연방검사를 투입해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발생한 온갖 선거 부정 의혹들을 수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소식인데 이 뉴스를 접하고 처음에는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진작에 했었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오늘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대선 본부가 지금까지 드러난 온갖 부정선거의 증거를 가지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힐러리와 바이든, 주커버그는 사냥꾼에서 이제 사냥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연방검사의 추적을 받는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2, 3일 동안 대한민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까본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틀을 못 보는 인간들입니다. 이상로 기자님이 이런 대한민국 언론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이제 유튜브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올라오고 조금 있다가 줄리아니 전 시장이 앞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자, 오늘 파이저에서 90% 정도의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했습니다. 이제 백신이 온다.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한 90% 정도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아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펜스 부통령 역시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좋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백신 소식이 들리자 뉴욕시장 쿠오모, 바이든이랑 한패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백신이 나오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권력을 잡으면 첫 번째 내릴 명령이 모든 국민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뭐 이것은 추측성 기사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4.15 부정선거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눈만 멀뚱거리는 미국인들보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이든 일당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를 통제체제로 변화시키고 빅테크와 미디어는 여기에 협조할 것입니다. 바로 문재인이 4.15 직후에 했던 짓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꽁꽁 폐쇄해버렸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바이든이 파이저 백신을 내어놓아서 뭐 부정선거 의혹을 덮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백신 소식의 배후에는 트럼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신의 조기 등판은 통제국가로 만들려는 바이든 일당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역시 2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백신을 국민들에게 공급하지 않고 그리고 FDA는 백신 승인을 미룰 거다. 그런 식으로 4년 동안 온 국민들에게 이제 마스크를 쓰게 하고 미국을 이제 폐쇄시킬 거다. 왜?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니까 사회를 열게 되면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진실도 추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은 그게 무서워서 백신을 주지 않고 자신의 임기 4년 동안 미국을 이제 꽁꽁 폐쇄시킬 거다. 이런 뉘앙스로 트럼프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 먼저 의료진이죠. 의료진, 그리고 경찰, 군인 이렇게
대인 접촉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마치고 그 다음에 고령층에 마치는 겁니다. 사실 20대 젊은이는 이 코로나에 걸려도 크게 아픈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독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먼저 투입하고 사회를 열어서 경제를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이제 원상태에 올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권력을 잡고 미국 사회를 이제 꽁꽁 폐쇄시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돈다고 사람들 공포감은 다 조성하고 저렇게 길에 나와서 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바이든을 축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이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오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고하고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본부 수장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지만 아마도 마크 에스퍼가 시애틀하고 포틀랜드에서 벌어졌던 폭력적 시위 사태에 군대를 투입해서 질서를 잡는 것을 주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고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박상우 기자님의 방송도 보시겠지만 어제 방송은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장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는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이번 대선을 위해서 그에게 자금을 투입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방송하셨습니다. 주커버그가 필라델피아에 돈을 대면서 투표소를 지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즉 마크 주커버그는 이번에 돈을 가지고 스윙 스테이트에 개입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는 역시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입니다. 특히 펜실베니아가 중요한데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쪽에서 이런 짓을 이제 저지른 것 같습니다. 물론 진실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박상우 기자님의 이제 어제 방송을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우편 투표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한스 폰 스파콥스키 연방선관위 위원이자 법무부에도 일을 하셨고 20년 동안 선거 관련된 일을 하신 진정한 이제 선거 최고의 전문가신데요. 어제 방송에 나와서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은 우편 투표를 도입해서 지금같이 느슨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공작질을 했다. 그것을 이제 고발하는 방송을 냈습니다.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 전 과정에 걸쳐서 미국 민주당이 이 선거의 어떤 시큐리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왔다. 민주당 낸시 팔로시는 2년 전에 HR1이라는 선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장기적인 전략하에 우편 투표의 이 안전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를 해왔다. 주정부 차원에서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선거 규칙을 연방 법안을 이용해서 무너뜨렸다. 이런 주장을 이제 이 방송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의 주요 양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현장을 왜 가리냐? 부정선거 강한 의심, 미 연방선거위원장, 지금 현재 미국 연방선거위원장입니다. 필라델피아나 디트로이트 그리고 네바다, 아리조나에서 벌어진 개표소의 집계 현장을 뭘로 이제 가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meaningful access, 의미 있는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 참관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투표가 공신력이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자, 차기환 변호사님도 이런 거를 다셨는데요. 선거와 법치에 대한 개념이 장착되어 있으면 펜실베니아 주에서 벌어진 사태에 관해 뉴스를 들으면 바로 나와야 하는 반응은 이런 것이다. 첫 번째는 과연 펜실베니아주 선관위가 공화당 참관인의 참관을 방해했는가? 두 번째, 법원이 참관인의 참관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는가? 세 번째, 펜실베니아주 선관위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참관을 배제했는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참관 배제하고 개표한 우편 투표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참관이 없다면은 이때 개표한 우편 투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야 하고 그 영향이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전면적인 재검표를 요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선거나 법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셔야 할 듯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언더에이지 미성년자가 투표를 하고 그리고 9,000명의 네바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 이런 증거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를 찍은 투표 용지들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촬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투표 용지를 다 이제 저렇게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찍은 투표 용지를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저 친구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네. 우체국에서 일을 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찍은 표를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면은 빛에 비춰보면은 트럼프 찍었는지 바이든 찍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우편 봉투를 열어가지고 트럼프 찍은 거는 바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제 자기가 찍어가지고 그것도 틱톡, 둘 다 틱톡입니다. 틱톡 뭡니까? 중국 겁니다. 그리고 아리조나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 8만 표 정도를 까야 되는데 원래 이 표들이 대부분 트럼프가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나온 겁니다. 혹은 이제 군인 부재자 투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까면은 아리조나는 사실 바로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표소에서 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표를 해야 되는데 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점심시간 먹고 하나씩 까고 뭐 이런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아리조나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하려고 혹은 아리조나에서 벌어졌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증거물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반복하지만 아리조나는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 우리는 크게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주지사는 공화당인데 이번 선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겠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재검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 좋은 뉴스다. 나는 이기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또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스콘신은 재검표를 공정하게 하기로 대단히 유명한 주입니다. 포스트 일렉션 오디팅을 철저하게 해서 미국 내에서는 정평이 높은 데인데요. 그런데 미러키 지역에서 상당한 부정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스콘신은 곧바로 이제 이 포스트 일렉션 오디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2만 표 정도가 차이 나고 있는데 재검표를 제대로 한다면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는 야 위스콘신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시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시건은 주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주의회, 상원, 하원 전부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에서 벌어지는 선거는 주의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주의회가 엄청난 이제 부정 의혹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소환장을 내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재검표에 착수했습니다. 미시건 역시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글리치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역시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시건 주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긴 역시 제대로 재검표만 한다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AP 연합통신입니다. July 30, 7월 30일 날 AP 팩트 체크 이 건방진 것들이 팩트 체크를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짓이다. 메이저 언론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우즈가 오늘 오후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Tens of millions,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사실 큰 충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혐오스럽고 사실은 이제 기분이 다운되고 슬프다. 이런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감정은 4.15 총선 이후에 이미 이제 한국에서 겪었기 때문에 저는 좀 둔감하지만 어쨌든 제임스 우즈는 자신의 조국을 믿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부정 의혹에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공화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 부정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조직을 이용해서 모든 주에 이제 부정선거를 밝혀서 그 결과를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인단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라는 것은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우편투표 부정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이 조금 이렇게 이 눈치를 살피는 눈알만 뱅글뱅글 돌리는 그런 현황이었는데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의 승리 선언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위헌적인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전락한 힐러리와 바이든. 이제 연방검사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사냥감이 됩니다. 사실 원래 오늘 만들려고 했던 방송 내용은 사실상 바이든을 패배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주류 언론과 빅테크에 관해서 이제 방송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 의혹에 관한 수사가 이제 착수되어서 긴급하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주제는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